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날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현재 코로나19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맞이한 날이라서 오늘 글쎄요. 참 많은 생각들이 좀 교차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지나가고 난 흔적이 사람들의 가슴에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6.25 전쟁 군사기록물 등의 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재, 그 문화재들 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도 있거든요. 네. 먼저 대전 가양공원 근처에 대전 육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종에 북앙면에 북앙성당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대전 육교는 건설 당시 국내 최고 높이의 아치 교량이라는 점에서 네. 가치가 높다고 하고요. 또 한옥으로 지어진 북앙성당은 종교사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크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새롭게 등록된 우리 지역의 문화재 앞으로 더 잘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킨 참전용사분들 감사한 마음 매일 담아야 되겠지만 특히 네. 오늘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전쟁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역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어제는 기온도 좀 내려가고 비가 좀 내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곳곳으로 아주 약한 비만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다만 내린 비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안개까지 더해져서 시야가 짧습니다. 특히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져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약한 비구름대가 햇볕에 의해 일부 솟아내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비구름대가 활성화되면서 내일 새벽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대에서 약한 비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5도, 논산 26도, 세종과 대전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토요일에 잠시 주춤했다가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사이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서 네. 전쟁 문화유산들이 이제 문화재로 등록됐다라는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사실 대전에 한국전쟁의 이 비극의 역사를 좀 아픔을 간직한 장소나 공간들이 네.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던 산내 골룡골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마침 대전 MBC 라디오에서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서 오늘 저녁 특집 다큐멘터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산내 골령골과 대전 형무소 등 역사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 6시 25분에 네.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어주시고 또 홈페이지를 함께 들어가 보시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주는 유적지라든지 문화재 같은 문화유산 덕분에 네.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행 떠나셔서 다니다 보면 솔직하게 네. 이 근처에 이제 문화재나 그리고 또 유적지 있나면 좀 찾아보시고 네. 또 가서 사진도 찍고 하시잖아요.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 아마도 문화유적지, 문화유산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역사 공부를 좀 해보는 그런 사진 네. 사연을 좀 만나볼 텐데 오래간만에 만나는 책 제목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탑사기, 역사와 찰칵인데 문화유산들하고 찍었던 사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찾아보시면 그럼요. 나 여기 갔었구나 네.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네.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네.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예?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순서 이제 지하철 타고 네. 대전의 숨은 매력을 찾아보는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그러니까 22개 대전 지하철역이 있다는 네. 걸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 가운데 이제 세 번째 큰 역인데 시청역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역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시청역 주변에는 공원도 있고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시청역의 숨은 보물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시죠. 365일 우리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주요 지점을 관통하는 22개 역사 중 시청역을 찾아갑니다. 예쁘다. 뭔가 케이크 같지 않아요? 지루한 일상의 새로운 변화를.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충전합니다. 이번 역은 시청역입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22개 역 중에서 11번째 역으로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지금 상업시설하고 행정권이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하루 평균 한 14,000명 정도 되는 세 번째로 큰 역사입니다. 다른 지하철 역사엔 없고 시청역에만 있는 이것, 건강 계단인데요. 계단을 밟으면 밝은 조명이 켜지면서 경쾌한 피아노 소리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50칼로리 오늘 소모 드셨네요. 50칼로리요? 기부도 하게 됐고요. 기부요? 예. 무슨 기부요? 이 오르내릴 때마다 10원씩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건강 수명은 늘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도 돕고 일석이조인데요. 바쁘지 않다면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는 기분으로 건강 계단을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시청역은 시청과 교육청을 비롯해 대전 충청 지역 주요 행정기관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또한 교육의 중심지로 학생부터 주부,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클래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찾은 곳 캔들 공방입니다. 빛깔도 곱고 모양도 독특한 초의 세계. 달콤한 디저트를 닮았지만 먹지 마세요. 은은한 향초입니다. 왜 이렇게 멍 때리고 계세요? 불멍 모르세요? 제가 요즘 힘든 일이 좀 많아서 이렇게 촛불 보면서 힐링하고 있었거든요. 네. 요즘 이렇게 캔들 만드는 게 대세라던데 네. 저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먼저 소이 왁스를 녹여줍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온도계가 왜 꽂혀 있어요? 왁스 온도가 60에서 65도 됐을 때 구워주셔야 하기 때문에 계속 온도 체크를 하셔야 해서 꽂아드렸어요. 이야, 근데 향이 고를 게 너무 많아서 어떤 향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어떤 향 좋아하세요? 아, 저는 조금 상큼한 거 좋아하는데. 상큼한 네, 거? 힐링되는 거. 힐링되는 거. 혹시 이 라임 바질 만다린 향은 어떠세요? 맡아볼게요. 네. 근데 이건 조금 아빠가 목욕탕 갔다 오면 나는 그런 냄새 같은데? 또 다른 거 없을까요? 좀 독서실 향이나 네. 아니면 마사지샵 냄새 같은 거. 네. 그러시면 이 화이트 자스민 민트 한번 맡아보세요. 모두 깊이 잠든 밤장을 열어 지금 난 떨린 마음에 펼쳐보는 두 날개 왠지 또 녹인 왁스에 향료를 넣어준 뒤 캔들로스 유리 용기에 부어줍니다. 왁스 표면이 어느 정도 굳으면 말린 꽃이나 소품을 이용해 캔들을 예쁘게 꾸며주면 되는데요. 어때요? 예쁘죠? 오늘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금손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렇게 캔들을 완성했습니다. I've been running from the pain trying not to feel the same but it's a shame that we miss again See my confidence 시청 앞으로 길게 뻗은 푸른 숲길, 보람의 공원입니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잠시 일상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처인데요.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와 걷기 좋은 길이 있어 산책을 즐겨도 좋고요. 때론 벤치에 앉아 책 읽는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하나 있죠. 더워.
뭐 실내에서 할 거 없나? 없어요? 평범한 운동은 가라. 저마다 특이한 장치를 몸에 건 사람들. 공중으로 새처럼 날아오르는가 하면 물구나무 서기 자세로 팔굽혀펴기도 거뜬합니다. 번지플라이라는 운동법이고요. 신개념 고강도 운동법입니다. 와, 고강도 운동이면 네. 운동량이 엄청날 텐데. 1시간에 800에서 1000칼로리의 소모량이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 이 여름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운동법이라 할 수 있겠죠? 제 소원이 맛있는 거 다 먹으면서 살 빼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너무 잘 오셨는데요. 이 1시간의 이 운동의 효과를 한번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공중에 매달리는 운동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요. 허리에 벨트를 채우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기다란 줄을 단단히 연결합니다. 기본 자세를 배워보는데 왠지 번지를 외치고 싶은 기분. 하지만 생각과 달리 제 몸은 허우적대기만 하는데요. 충만한 의욕과 달리 몸은 아직 날아오르기에 무겁습니다. 줄의 탄성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번지플라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동시에 가능해 운동 효과는 만점인데요. 몇 번 따라하지 않았는데도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대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아, 부끄럽네요.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사뿐사뿐 뛰어서 새처럼 훨훨. 하늘을 나는 우아한 몸짓. spread my wings and 저도 저렇게 타보고 싶었는데요. 몸은 따라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저분과 함께 날았습니다.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아니, 뭔가 김연아처럼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녔는데 숨 차시죠? 네. 이 운동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1년 반 정도 됐어요. 이거를 하기 전과 후에 그 신체의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활기가 넘친다는 거? 하고 나면 힘들긴 한데 힘은 넘쳐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오늘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 네. 번지 플라잉의 매력이 뭘까요? 제 체중, 원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번지 코드를 이용해서 최대한 더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것,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제 이마에 맺힌 땀이 보이시나요? 네, 너무 잘 보여요. 오늘 저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마음과 건강한 마인드에는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네. 그리고 번지 플라잉 점수는 5점? 시청역에 가면 뭐 할까 고민이셨다고요? 싱그러운 공원을 걸으며 사색에 잠겨도 좋고 일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줄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같은 내일이 싫다면 시청역에서 새로운 하루를 디자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역의 또 그 주변의 숨은 매력을 네. 잘 살펴봤는데요. 요즘 대전의 모든 지하철역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과 그리고 바로 방역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 역사에도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자동 소독 장치가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손 소독제를 좀 작은 용기에 담아서 수시로 들고 다니시면서 발라주시는 맞아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뭐 남성분들이야 그렇지만 요즘 남성분들도 요즘에 가방 많이 들고 그럼요. 다니시니까 네. 그 안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스스로 소독하시면 참 좋겠네요. 네. 시청역 주변, 그러니까 시청역 주변 보면 이제 시청이 있죠. 네. 그다음에 주변에 관공서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대전 시민 여러분들은 시청역 안 가보신 분들은 그럼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까 잠깐 보였던 이제 공원이잖아요. 네, 보람의 공원. 한국전쟁 70년을 맞아서 한 번쯤 보람의 공원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전 보람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군 교육사령부 부지로 한국 전쟁 때부터 활주로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네. 또 평화의 소녀상도 자리하고 있으니까 산책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요.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시청역 주변 이제 뭐 좀 즐길 거리를 즐겨봤는데 네. 번지 플라이라고 그러잖아요. 와. 방송 나가는 거 보면서 네. 해보고 싶다고. 네, 마음은 그런데 몸이 따라줄지. 근데 이제 하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이게 뭐 야 이게 이렇게 하면 땀은 엄청날 것 같잖아요. 네, 운동은 정말 그러니까.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캔들도 만들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향을 만들 수 있는 캔들이어서 예, 참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시간 내셔서 일상에서 살짝 활력을 좀 불어넣는 것, 시청역에서 좀 경험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요. 대전 지하철 타고 찾아가는 숨을 보물찾기. 다음 주에도 또 이어지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좀 만나보는 시간 같죠. 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서 비극의 역사를 이 문학으로 되새겨보는 네. 책이 출간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네. 시, 소설, 희곡, 영상 등의 작업을 통해서 대전을 중심으로 한 전쟁을 기록한 영상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전쟁에 대한 기억을 잊은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이야기가 함께하는데 6.25를 맞아 비극의 역사를 되새겨보고 기억하고자 하는 특별한 책을 만나본다.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된 6.25 전쟁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쟁이라는 게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민간인들은 좌로 몰리고 우로 몰리면서 죽어가야 했잖아요. 이게 뭘까? 국가라는 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영역인데 민간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시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까, 평화를 만들어가고 지켜내려면 그냥 여전히 그런 물음표만 남게 되더라고요. 올해 초부터 한국전쟁의 70년을 짚어보는 작업을 시작으로 6월 25일에 맞춰 세상에 공개된 책. 대전의 기억을 소환하는 한국전쟁의 이야기로 꾸며졌다.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현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한번 우리의 기억으로 전쟁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바라보자 뭐 이런 취지도 있었고요. 이번 활동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스토리밥 작가협동조합의 구성원들, 그리고 극단 배우, 영상 제작자, 화가 등 그 분야가 다양하다. 제작 발표회 역시 책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 방식으로 준비, 온라인 컨텐츠로 재편해 대중에게 공개하려 한다. 자, 레코딩. 네, 자, 맞습니다. 레코딩 갔죠? 하나, 둘. 정덕재 작가의 희곡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자격. 한국전쟁 발발 이틀 뒤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피난을 온 역사에 기반하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희곡으로 꾸며서 낭독 공연으로까지 재구성했다. 계란으로 전범자가 되는 일을 막는 훌륭한 가업을 수행한 것이구만. 범죄를 추궁할 사람이 피난을 갔으니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고요. 길이 끊긴다는 생각은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말이에요. 그렇죠. 길을 가다가 스스로 멈추긴 하지만 갑자기 끊긴 길을 만나긴 쉽지 않죠.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의 관사에서 짧은 기간 머무르면서 그 관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에피소드 그리고 그 당시의 내용을 정보를 재미있게 코믹하게 제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글 쓰는 게 일상적인 언어를 아주 재밌게 쓰시고 위트가 있어서 연습을 재밌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여기서 카메라 앞에서
낭독 공연하다 보니까 발음도 신경 써야 되고 중간중간 끊으면 감정도 끊어지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재미난 경험과 즐거웠습니다. 전쟁의 참혹성과 폭력을 응시하는 시로 그 아픔이 현재 진행형임을 재조명하는 특별한 시낭송, 또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의 낭독 등 각기 다른 장르의 글, 서로 다른 표현을 통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제작 발표회에 기록을 남겼다.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고 또 모색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책 속에서도 시, 소설, 희곡, 르포, 동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 기획부터 검수까지 모든 과정을 작가들의 노력으로 완성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자, 전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 가지자는 것, 그런 대전제 말고는 각자 다 작업을 했죠. 사실이 있고 역사적 사실이 있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서사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상상하는 것들은 그분들의 마음 정도이고, 그래서 훨씬 그러니까 자유시 창작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6.25 전쟁의 기록을 담은 사람의 전쟁, 문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 전쟁 70년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역사 속에서 찾아낸 전쟁의 기록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다시금 파고드는 등 고증에 대한 노력이 더해졌고, 그 고증에 창작을 덧입히는 과정이 또다시 필요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겪었던 전쟁, 그리고 매 시간 달라지고 또 느끼는 사람마다 다른, 이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전쟁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또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색을 담았다는 특징 외에도 또 다른 면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작가들의 글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부분으로까지 영역이 확장됐다는 것. 책에 실린 동화를 다시 그림으로 표현한다거나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표현한 멀티미디어 북이 있다. 근간은 문학이 되지만 그 문학으로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다른 형식으로 같이 한번 재해석해보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장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같은 내용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또 작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나 연출가, 또 그림 그리는 화가나 이런 분들의 해석이 또 추가돼서 다른 장르면 새로운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북에 싣게 될 내용을 채우기 위한 특별한 작업 또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대전의 주요 공간들을 찾아가 영상으로 기록하는 에세이도 제작됐다. 1950년대 여기가 옛 대전 형무소 자리였대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또 경찰이라든가 좀 뭐라고 해, 우익 진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우물터에서 또 희생을 당하셨거든요. 그 희생의 장소를 좀 저희가 기록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아픔의 장소 중 하나인 옛 대전 형무소터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대전 감옥으로 개소됐고 6.25 전쟁 당시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던 곳. 과거 우물 안에는 죽음의 시신들이 쌓여 있었고 그 죽음은 억울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대전에서 한국전쟁 피해들이 있었다,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직접 작가들과 혹은 다른 분들과 같이 이제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대전의 한국전쟁의 피해자들, 희생자들을 갖다가 좀 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임시중앙청과 국회로 사용됐던 옛 충남도청사를 비롯 대전 최초의 성당이자 사제들이 총살된 순교의 현장이며 수백 명이 학살된 비극의 현장을 찾고 가장 긴 무덤, 골짜기 전체가 학살터였다는 산내의 고령골을 통해 비극의 기억 속에 추모를 담는다. 멈추지 않는 그리움, 잠들 수 없는 고통이 우거진 골짜기, 쓸쓸하고 쓸쓸한 새소리만 골수에 사무친다. 그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로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겪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마음으로 함께 느껴서 그 길을 찾는데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뭘까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하기 힘든 전쟁의 아픔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한 사람의 전쟁, 문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전쟁 70년. 스토리밥 작가협동조합의 특별한 책을 통해 그 아픔에 공감하며 추모를 전하고자 한다. 이 문화 나들이를 통해서 네. 한국 전쟁과 대전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봤어요. 다시 네. 한번 살펴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전으로 피난 와서 네. 와 이거 몰랐던 얘기인데 오. 관사에 머물렀었군요. 네. 참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아니요. 저도 잘 몰랐고요. 이번에 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을 겪지 않은 저 같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을 떠올렸을 때 추상적인 이미지로만 네.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전쟁,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시와 소설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시인께서 낭독한 시 구절이 좀 생각이 나서 네. 잠들 수 없는 고통이 우거진 골짜기 쓸쓸하고 쓸쓸한 새소리만 골수에 사무친다.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데 요즘 시제가 잠깐 한 번 더 읽으면서 네. 소름이 한번 좀 끼치네요. 네. 그러니까요. 옛 충남도청사와 옛 대전 형무소 그리고 산내 곤령골을 통해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한국 전쟁의 역사를 문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런 비극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 나들이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역사와 찰칵입니다. 네. 산책하시면서 쭉 둘러보다 보면 맞아요. 유적지를 발견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우리 지역의 공산성, 무령왕릉 같은 이런 문화유산도 있고 또 경주에 가면 꼭 있는 수학여행, 불국사. 수학여행 예전에. 저도 참 많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불국사를 만나도 사진 찍은 경우 참 많잖아요. 그럼요.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문화유산들하고 찍은 사진 아니면 문화유산을 찍은 사진 보내주시면 네. 저희들이 또 오래간만에 만나는 문화유산도 있을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남도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단체 여행도 많이 줄었고요. 네. 또 가족들 여행도 좀 줄은 반면에 혼자 여행을 떠나는 홀로 여행이 좀 인기가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왕 떠난 여행, 또 역사 공부도 확실하게 하면 좋잖아요. 미디어를 이용하신 분들도 또 많다고 하는데 네. 역사 여행을 하러 함께 떠나보시죠. 더워 아주 푹푹 찐다죠. 아우 어쩜 좋아.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질 수 있는 거야? 그것도 한순간에 이렇게 더운 날 어디 간다는 거예요? 특별한 여행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태블릿 PC 주고 이거 꼬불꼬불한 이어폰 하나 주고 특별한 여행을 하라고요? 특별한 여행의 정체는 바로 미디어 투어. 미디어와 함께하며 남도를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미디어 투어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미디어 투어 광주 코스는 양림동. 미디어 투어의 필수템 태블릿 PC를 대여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코스가 많긴 하네. 길도 나오네. 어디를 갈지 고민은 노노. 태블릿 PC 속에 코스가 다 짜여져 있거든요. 전 1코스를 선택했습니다. 태블릿 PC가 안내하는 미디어 투어 첫 번째 코스 양림살로. 오, 여기 특별한 가로등이 있다네. 어디 있는 거지? 저건가? 아니 근데 이거 누구야? 왜 가로등 안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어? 오, 움직여! 어허, 나를 이렇게 부르지 않아서야 쓰나. 아니 누구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광주의 자랑, 광주의 사랑, 광주를 대표하는 캐릭터 오메나라네. 오호! 광주 대표 캐릭터 오메나! 야, 이거 참 풍채가 남다르고 아이 컬레감이 넘치는 게 느낌 굉장히 좋아요. 아이 근데 오메나 씨 여기 웬일이에요? 오메나 씨도 뭐 미디어 투어 하러 왔어요? 당연하죠. 제가 여기 펭귄 마을에 사는 펭귄들이랑 오늘 모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오냐고 내가. 오메나 씨, 네. 우리 오늘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늘 저와 함께 해보는 거 어때요? 오케이, 좋아요. 오늘 함께 하는 걸로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한 이유도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맞아요. 나도 이거 찾으러 왔거든요. 이거 맞죠? 이거 뭐예요? 이게 영란등이라고 1930년대 때 최초로 만들어진, 전기로 만들어진 가로등이에요. 광주의 밤거리를 밝혔던 영란등. 은방울꽃을 닮아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1940년대 일제의 금속 폐수령으로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곳에 오면 영란등의 복원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픈 추억이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긴 하네요. 이 가로등 이야기도 들었겠다. 다음 코스 없어요? 이것도 안내해주던데. 바로 있죠. 안내 좀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태블릿 PC 같이 보면서 한번 갑시다. 가시죠. 다음 코스 어디로 갈까요? 다음 코스는 우리가 이장우 가옥 알아요? 좋아요. 광주 5대 부자가 살아 부자 동네로 불렸던 양림동.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장우 가옥인데요. 야, 대문이 넓으니까 우리 오메나 씨도 쭉쭉 들어갈 수 있네. 여기가 지금 기억장. 네. 이야, 이거 진짜 부잣집이네. 1899년 건축된 이장우 가옥. 커다랗고 높은 소슬대문을 보면 이 집의 위상을 알 수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킨 우리의 유산입니다. 야, 요즘 시대에도 이런 연못 갖고 있으면은 이게 부자 아닙니까? 근데 130년 전에 집에 이런 연못이 있다니, 이렇게 또 잘 가꿔진 연못이 있다니. 네, 얼마나 이게 잘 가꿔져 있어요. 그리고 거북이 보이죠, 저기? 진짜 중간에 거북이 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저게 이제 저때 당시에는 진짜 부자들의 상징이었대요. 잘 다듬어진 연못의 느낌과 저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 거북이의 모습이 뭔가 상징하는 바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120년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장우 가옥. 계절이 소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을 천천히 둘러보며 여유를 즐겨봤는데요. 오메나 씨, 우리 이제 어디 가요? 그다음 이 코스는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양림동에 하면은 이 동계비가 있어요, 여기에. 이 동계비라는 친구가 되게 슬픈 사연이 있어요. 정엄 선생의 문서 수발을 담당했던 동계비. 뱃속에 새끼를 품고 주인의 편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동계비의 사연이 궁금하다면 미디어 투어에서 확인해보세요. 양림교회와 오행기념각을 거쳐서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오메나 씨, 이제는 이 양림동의 핫플레이스 펭귄 마을이에요. 펭귄 마을의 장점이 고물에서 보물이 되는 곳이에요. 고물에서 보물로. 양림동의 작은 보물섬 펭귄 마을. 아름다운 정크아트로 유명한 이곳은 광주 대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은 이웃들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했고 영상과 함께하니 펭귄 마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펭귄말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하니. 와, 여기 진짜 사진 찍기 좋겠다. 오메나, 여기 오면 사진을 찍어야 돼요. 꼭 찍어야 돼. 여기 핫플레이스네, 진짜. 펭귄 마을에서 소중한 추억 남기고 갑니다. 오늘 오메나 덕분에 양림동 너무 알차고 실속 있고 재미나게 즐겼다니까요. 오메나 진짜 최고. 여러분들도 저 말고도 이 태블릿 PC 안에 양림동의 역사와 관광지, 거기에 먹거리까지 다 있으니까요. 오셔서 여러분들 이 친구와 같이 즐기시고 노시다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 좋아요, 좋아요. 오메나. 오메나 덕인 줄 알았는데 다 저 태블릿 PC 덕이었네. 오메나. 됐어요. 이제 그만 우리 헤어지죠. 나 담양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저는 광주지 킴이에요, 광주지 킴이. 처음에 갈게요. 야, 임무를 다 하고 떠나는 저 뒷모습. 오늘 고마웠어요. 안녕. 오메 빠이. 알찬 미디어 투어, 광주에서만 즐기면 아쉽잖아요. 남도 투어 두 번째 코스는 바로 담양입니다. 야, 담양에도 이 숨겨져 있는 이 미디어 투어. 여기에는 또 어떤 아주 알짜배기 코스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서 또 해보려고 왔거든요.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담양은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지만 늘 코스는 정말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코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코스는 인문학적인 담양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진 이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제1코스 담빛길 공작인 코스로 이 담양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1코스로 선택했습니다. 흐르는 강 위로 쭉 뻗은 이 다리는 바로 만성교인데요. 소원을 이루어준다기에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할머니! 네? 여기 앞에 이 다리가 사람들 소원 다 들어준다는데 맞아요? 와, 소원 다 들어준대. 진짜요? 우리 어머님 무슨 소원 비셨는데요? 건강을 하고 애들 잘 되고 아까 소원 들어주게 빌어봐. 그렇죠. 소원이요 빌고 이루어지는 줄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믿져야 본전, 얼른 소원 빌러 가볼까요? 저는 소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담양 미디어 투어 첫 코스 만성교에 왔는데 이곳에는 이 100명 가족이 오는 사람의 소원들을 다 들어준다지 뭐예요. 그래서 소원 한 10가지는 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시면 꼭 수많은 소원 빌고 이루어지시길 바랄게요. 제 소원은 비밀이에요. 시크릿. 다음은 어디로 갈까? 만성교다. 담빛 라디오 스타. 고고 고고. 매주 토요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보이는 라디오. 담양을 홍보하고 지역의 재밌는 소식을 알리는데요. 담양의 명소로 인기가 굉장하다고 해요. 제가 간 날은 평일이라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담빛 라디오 스타에 사연 하나 남기고 갑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담빛 골목 갤러리. 인싸라면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인데요. 이리 뽀짱 와봐야. 그 걱정 하들들 말고 싸게 다녀보로잉. 으따 우째 그랬나요? 정감에 있는 이 사투리가 이렇게 쫙 늘어져 있네. 골목 구석구석에 그려진 벽화를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담양 구경도 식후경, 옛 중물시장 자리 국수거리에 닿았습니다. 장이 열릴 때면 상인과 손님들은 빨리 먹을 수 있는 국수를 즐겨 먹었다고 해요. 야, 이제 아주 새빨간 국수, 아주 뽀얀 국물의 멸치국수. 담양 오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에요. 저는 2그릇 다 먹을 거예요. 창창! 담양의 신미 중 하나인 요 국수. 여행에서 먹는 음식은 더욱더 맛있잖아요. 맛있겠다. 시원한 나무 아래서 먹었던 국수 맛. 또 생각나네요. 진짜 맛있었는데. 배 두둑하게 채운 뒤 마지막 코스로 출발. 우와, 뭔가 깔끔하니 너무 예쁘다. 우와.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는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야, 너무 깔끔하고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에요. 어떤 공간이에요?
저희 인문학가옥은 담양군청 공무원들이 살던 관사였는데요. 한때는 예술가의 작업실이자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작은 도서관 형식의 많은 책들도 있고요.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강의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어있던 공간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틈틈이 인문학 수업이 열린다고 하니 맞춰서 가시면 더더욱 좋겠죠? 놀면 이렇게 겉으로만 둘러보기 가시는 거 많거든요. 근데 이곳도 한번 방문하셔서 함께 이렇게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또 인문학이라는 것을 좀 접해본다면 관광지고 풍경보다도 더 좋은 분이 많이 있어요. 부분이. 난 저 왔는데 좀 너무 좋습니다. 담양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마음에 딱 드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산길 가다가 좋은 꽃밭 만나면 살살이 꽃이 어디에 숨어 있나, 숨살이 꽃이 어디에 숨어 있나, 두리번거리는 버릇이 있다. 마치 산삼 찾는 신만이처럼. 오늘 미디어 투어하던 제 모습 아닌가요? 담양이라는 꽃밭에 와서 좋은 여행지는 어디에 숨어 있나, 여기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 찾던 제 모습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태블릿 PC로 전부 다 내용을 찾아냈으니 오늘 저는 정말 신맞다 하는 신만이가 된 것 같네요. 오늘 하루 정말 알찬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고 의미를 느껴봤던 남도 투어. 여행을 좀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었는데요. 미디어 투어 저 박지선이 강력 추천합니다. 꼭 가보세요. 이 박물관이나 전시관들이 이제 부분 개장을 개관을 한 곳이 있고요. 또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서 찾아갈 곳은 있지만 이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제 해설을 해주신 이제 문화 해설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네, 요즘은 비대면 비접촉을 뜻하는 언택트 관광 시대잖아요. 한적한 관광지에 가셔서 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좀 자세히 내용을 알아가다 보면 저절로 기억도 더 오래 남고 여행도 더욱더 유익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태블릿 PC가 굳이 없어도 임대를 다 해주고 아까 뭐 팔에 끼는 곳까지 다 좋은 것 같은데. 좋네요. 이용하시면 참 좋고 자녀들하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뭐 여름이니까 우리가 또 과일 얘기 안 할 수 없고 상큼한 과일 소식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제 혹시 과일 드셨어요? 어제요? 저는 요즘 여름철이니까 또 맛있는 제철 과일들을 부지런히 먹고 있는데 어제는 그 노란 참외. 전 메론 갈라고. 메론은 노란색이 아니구나. 약간 연두빛이 나는구나. 참외 먹을 때 저는 그 속의 씨를 안 먹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씨까지 다 삭삭 긁어 먹거든요. 달콤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 참외 씨가 사실은 먹으면 더 달고 맛있는 부위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오늘 주인공이 이제 과일인데 과일계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불리는 여름 과일인데 얘가 그냥 달콤한 맛이 일품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하시니까 빨리 가야죠. 붉은 빛의 영롱한 과일.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체리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상콤달콤한 체리가 열리는 음성 값산 체리 마을로 떠나봅니다. 수려한 산세가 아름다운 이곳은 음성군 소이면. 노란 금계국이 예쁘게 핀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은 여름 과일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뭐 수박, 복숭아, 참외도 있고요. 거기에 바로 체리도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산 좋고 물 좋은 음성에서 국내산 체리 맛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서자 향긋한 체리 향이 가득. 벌써부터 침이 고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국내산 체리를 맛볼 수 있다고요? 그럼요. 값산 체리 마을은 국내산 체리를 재배하는 곳이. 여기가 값산 마을이에요? 네. 와, 이곳은 그러면 어떤 마을인 거예요, 도대체? 체리로 유명한 마을이죠. 1990년도에 우리 이보섭 회장님께서 처음 여기 체리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 갑산 체리 마을에 이제 된 계기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체리 가로수 그리고 20여 농가가 이제 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체리로 특화된 마을입니다. 1992년 이 마을에 체리 묘목을 처음 심은 이후 매년 여름이 되면 곳곳에 새콤달콤한 체리가 열리며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답니다. 달아서 맛있어요. 씨가 한 개밖에 없어서 편하고요. 먹을 때 쉬지 않고 단맛이 있어서 맛있어요.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음성 값싼 체리. 지금이 한창 수확철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두 팔 걷어붙이고 체리 수확을 거들어 봅니다. 어우, 잘 땄다. 일일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체리를 수확합니다. 이렇게. 아니 쉬운데요 이거? 가만히 이렇게 딱 꺾으면은 바로 이렇게 체리가 따집니다. 아니 근데 이 체리가 어떤 게 익은 거예요? 이거 골드 체리라 해서 예. 약간 빨간 빛이 나면서 노란 빛. 슬쩍 체리를 맛보았는데요. 아니 저 체리의 신세계 맛을 봤는데요. 맛있죠. 아니 그 제가 수입 체리를 먹었을 때는 약간 그 신맛도 나고 시큼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맛이 안 나고 진짜 단 거 맛 나요. 와, 체리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었나요? 체리가 왜 과일계의 다이아몬드인지 귀족 과일인지 맛을 보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리를 맛볼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짧다고 하네요. 6월 한 20일 정도 그 정도 이게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다 좋아요. 뭐 소화도 잘 되고 뭐 애기들도 잘 먹고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그런 과일인데 이게 이제 올해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좀 수확이 좀 적어요.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과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체리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올여름을 책임진다. 체리를 통째로 올려놓은 체리 팥빙수. 얼음 동동 띄운 체리 주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밑에 체리청이 쫙 있고 여기 이제 물이 쫙 있고 이걸 흔들면은 체리 주스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흔들겠습니다. 야, 올라옵니다. 시원한 체리 주스 한 모금 쭉 들이켜보니 와, 아니 어떻게 온도가 이렇게 속이 뻥 뚫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체리 수확하고 비품으로 이제 설탕하고 버무려 놨다가 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팥빙수에 또 체리를 넣으신 거네요. 아니 대부분 또 팥빙수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지만 체리가 들어간 거는 또 처음 봅니다. 자, 여러분. 국내산 체리가 들어간 팥빙수입니다. 정말 진짜 이 비주얼도 정말 예뻐요. 이게 시원한 거와 달달한 거랑 만나면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 과일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먹기 편해요. 체리 주스에 담긴 체리를 입속에 쏙 넣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체리를 팥빙수와 함께 먹으면 달달함이 2배, 완전 좋아요. 아니 그나저나 이장님, 이 값싼 마을 도대체 정말 진짜 딱 봐도 탁 트여 있고 멋져요. 저희가 네. 권역 사업을 5년에 거쳐 갖고 공원 조성하고 이제 여기 무대에서 이제 체리 축제도 작년서부터 축제 하고 있거든요. 65가구 130여 마을 주민이 살고 있는 값산 체리 마을은 고즈넉한 정치와 아늑한 마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같은 소소한 볼거리도 있고요. 임진왜란 당시 상주 목사였던 검길 목사의 충신문은 이 마을의 역사적 유래와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자 앞에 가꾼 보리밭은 이 마을의 정치를 한껏 분위기 있게 해주네요. 저희 마을에는 체류형 주말 농장이 있는데요. 5동이 현재 지어져 있고요.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1년 정도 여기 머무시면서 텃밭도 가꾸고 농촌 생활에 적응도 해보는
음성 갑산 체리마을은 예비 귀농 귀촌인들의 농촌 적응을 돕기 위한 귀농 귀촌 마을이기도 합니다. 체류형 주말 농장에서 직접 텃밭도 가꾸고 농촌 생활도 체험하면서 귀농을 준비할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갑산 마을의 귀농에 체리 농사를 시작한 분도 계시다네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체제형 주말 농장이라고 입주자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여기 와서 한 1년 동안 귀농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 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마을도 너무나 이게 좋고 그다음에 여기서 체리도 맛있고 그래서 여기에 틀을 잡고 이쪽에 이제 체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단번에 귀농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곳에서는 체류형 주말 농장으로 천천히 귀농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다네요. 일단 맛있는 체리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체리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수입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 거기다가 향후 한 10년 동안에는 체리로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체리를 심게 되었던 거죠. 재영만 씨의 체리 유목도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체리와 함께 익어가는 귀농인의 꿈. 행복한 그 꿈이 맛있게 열리길 응원합니다. 음성 갑산 마을에는 맛있는 체리가 있다. 과일계의 다이아몬드, 상콤달콤한 체리가 열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마을, 음성 갑산 체리 마을에서 상큼하고 달콤한 체리와 함께 행복의 맛을 느껴보세요. 체리 하면 저 네. 어렸을 때 아주 귀했고요. 오. 수입산 체리가 떠오르는데 네. 야 이제 국내산 체리는 골드 체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야, 뭐 신기 아니라 아주 달달하다고 오. 하는데 정말 색깔도 그렇고 참 맛있어 보이는 더더군다나 나무에서 이렇게 따서 직접 먹으면 아 얼마나 맛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마을의 가로수까지 체리나무라고 하니까 저도 네.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6월 달밖에 안 된대. 어떻게 네, 꼭 한번 가보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 또 귀농 귀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네. 참 많으실 텐데 한적한 곳에서 농촌 생활의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달콤한 체리 많이 수확해 주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체리 소식까지 잘 만나봤고요. 네. 이어서 우리 저기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곳곳으로 아주 약한 비만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약한 비구름대가 햇볕에 의해 일부 솟아내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비구름대가 활성화되면서 내일 새벽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대에서 약한 비나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산 25도, 논산 26도, 세종과 대전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토요일에 잠시 주춤했다가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사이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비가 좀 주춤하지만 또 일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네. 뭐 지역 내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또 잘 생각을 하셔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 하고 계시고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쭉 5일 동안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잘 하잖아요. 네. 지금 나와 있죠? 네. 여기로 네.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아침이 좋다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의 사진사연 주제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역사와 찰칵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찰칵 어머. 우와. 저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본 태극기입니다. 1950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했던 태극기인데요. 당시 전쟁이 한창이었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했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4670번님. 우와. 야, 저런 건 이제 소중하게 간직을 하는. 네. 그러면서 한 번씩 꺼내보면서 애국심을 좀 그럼요. 돋아주는. 우와. 야, 1950년도에 그 태극기군요. 네.
9801번님, 서산 해미읍성에 다녀왔어요. 조상의 얼과 혼이 그대로 느껴지는 멋진 곳이네요. 네네. 무료 개방의 공원식으로 잘 만들어 놓아서 산책도 하고 즐길 거리도 많아서 더 좋았습니다. 네, 사진이 잠깐 오류가 좀 나는 것 네. 같은데 앞서서 이제 해미읍성이 나왔는데 네. 저 해미읍성은 역사 축제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요. 네. 저는 저 해미읍성 가서 곤장 체험을 하는데 공장 체험이요? 네, 우와. 잘못해서 저를 너무 때려가지고 어머.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8099번님이 이제 당진에 위치한 솔매성지. 우리나라 최초 신부님인 성 김대성 신부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기념감도 있어서 역사 공부도 하고 왔어요 하셨는데 교황이 오셔서 저기 가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뒤로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럼요. 한 번쯤 가보시면 참 좋지 않겠나. 네. 당진에 또 볼거리도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역사 투어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간 김에 역사 공부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솔매성지 만나봤네요. 네. 1369번님, 구둥이 머물렀던 덕수궁입니다. 서울이네, 서울 네. 사람이에요? 갈 때마다 산책하러 들리곤 하는데요.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서 마치 조선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 듯한 고즈넉한 분위기. 역사 공부도 하고 힐링도 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노래에도 나오는 덕수궁 아니에요? 네. 그렇죠. 덕수궁 돌담길 나오고. 네. 근데 이제 서울 한복판, 저 도심 한복판에 저런 게 있다라는 게 진짜 역사를 잘 지켜내는 거고요. 네. 저런 유물들은 우리가 꾸준히 잘 간직을 해서 잘 보존해서 네. 우리 밑에 그 밑에들도 후손들까지 가야죠. 오래오래 보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역사 힐링하고 있어요. 네. 6204번님. 안동 화훼마을이군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화훼마을입니다. 마치 골목에서 가 쓰고 도포 입은 선비들이 긴 수염 휘날리고 나타나실 것 그렇죠. 같다고. 와. 즐거운 시간 여행, 역사 여행 잘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화훼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라는 건 그럼요. 세계적인 곳이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래서 갈 수 있고 편한 곳이라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좀 더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화훼마을 가면 네. 수염이 이렇게 나신 선배님들이 막 돌아다니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네. 7658번님, 작년에 아들이 군복무하던 용산으로 면회 가서 근처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다녀왔어요. 네. 보고 싶은 아들과 상봉하고 함께 한국의 전쟁 역사에 대하여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와. 저걸 보고 이제 겸사겸사. 겸사겸사. 용산 전쟁기념관. 네. 저기 가보면 특히 남성분들은 이제 군 다녀오시고 한 분들은 이제 네. 그 군 예전 장비들 보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시고 그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전쟁은 없어야 되겠고 네. 지나온 우리의 전쟁 역사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네. 그런 의미가 있네요. 대전에 있는 한밭교육박물관입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과서, 교육시설, 필기구 등 교육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전시물이 있어서 아침이 좋다 가족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네. 4670번님인데 저건 아이들이 이제 야외에서 공부하는 모습 같죠? 그러니까요. 네. 빛바랜 사진이긴 한데 와. 야. 참 가까운 곳에 또 한밭교육박물관이 있네요. 네. 예, 아이들과 한번 살짝 코로나 조금 더 가라앉으면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836번님, 대전에 가까운 익산에 가면 왕궁리 유적이 있는데 네. 이곳에서 본 왕궁리 5층 석탑이에요. 국보 제289호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유산이죠. 봄에 가면 벚꽃도 많이 피어 있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저 왕궁리는 저는 이제 가봤거든요. 네. 갔는데 이름이 왕궁리잖아요. 왕궁리. 정말 벚꽃 폈을 때 가면 참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네. 내년에는 좀 꼭 한번 가보세요. 가볼 수 있기를 왕궁리. 바라고요. 왕궁리 마스크 없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날따라 와유에서는 서산이 품은 보물을 만나러 갑니다. 충남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서산 육종 마늘 작업 현장과 포슬포슬 맛 좋은 팔봉산 감자 수확 현장까지 내일 만나보시죠. 네, 지금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면서 네. 이제 초비상에 걸려 있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이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신분이 밝혀질까봐 네. 그리고 이제 다단계 쪽에 관련된 게 많다 보니까 꺼려하시고 조금 회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 시에서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제 신원을 밝히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검사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 받으시고요. 뷔페가 또 갑자기 예, 여러 곳에서 네. 예, 좀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활동량을 좀 줄이고 네. 예, 확실하게 좀 건강을 좀 잘 챙기기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깨끗하게 닦고 하셔야 그럼요. 될 텐데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날이 건강톡톡 하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요번에는 남자분들도 사춘기에 그리고 여성분들은 뭐 꾸준히 이렇게 경험을 하실 건데 네. 피부에 불청객감이 이제 어드름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또 여름에 또 이게 얘가 좀 훨씬 속을 새겨요. 맞습니다. 속상하게. 게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오래도록 착용하면서 맞습니다. 뭐 네. 연령대와 상관없이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건강톡톡 시간에는 여드름의 예방법,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렸을 때 기억에 이제 볼펜 그 끝으로 이제 여드름 짜고 했던 기억들 저만 있나요? 네. 그런 분들 내일 이제 여드름 관련돼서 이제는 우리가 피부를 보호해야 되니까 네. 함께 꼭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 소식은 없지만 그래도 뭐 하늘이 좀 맑지는 않아요. 네. 뭐 행복한 마음가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건강한 마음으로 하루 또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